자, 거기 26번부터 잘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26번에 하나는 의문의 변동의 원인을 기업과 니은으로 구별할 때 변동의 원인이 이질적인 것은 뭐냐 나왔잖아. 그거는 뭐 워낙 밑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참고로 알아둬. 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성 원리 나왔죠? 경제성 원리. 두 번째는 표현 효과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와 표현 효과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거는 약간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성의 원리와 그 다음에 표현 효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놓고 있죠. 그렇지? 그에 대한 해당되는 것까지 설명해놨어. 근데 가끔은 시험 문제, 공무원 문제에서는 다음 제시된 것 중에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알겠죠? 의문의 변동에 있어서 경제성의 원리가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 경제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과 표현 효과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은. 그래서 이거는 수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적용만 하면 되잖아. 그러므로 경제성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음질의 끝으로 규칙 있죠. 덜어주는 거지. 음질의 끝으로 규칙을 통해서 바람하기 쉬운 대표만 시켜준다든가 뭐 덜어준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경제성의 원리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의 동화, 의문의 축약과 탈락이 있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표현 효과의 원리를 위해서는 된소리 대기와 뭐다? 사회소론 현상이 있지. 사회소론 현상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사회소론 현상 속에는 된소리 현상이 있고 첨가가 있잖아. 니은 첨가. 그렇기 때문에 뭘로 알아두면 되겠어? 표현 효과만 알아두면 되겠지. 표현 효과는 첨가와 뭐가 있다는 점? 된소리 대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왜? 사회소론 현상도 첨가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배웠던 니은 첨가 있어 없어? 있지. 그것도 첨가. 그러니까 첨가가 된다는 거. 된소리 대기와 첨가가 된다는 것은 표현 효과를 위한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1번 같은 경우는 자음동화지. 뒤에 니은에 열받아서 앞에 디귿이 니은 되잖아. 그러지? 자음동화. 이번에는 뭐예요? 굳히다는 축약이죠. 축약과 구경화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에다 하지? 저희 뭐와 관련되어 있어? 앞서 얘기했던 경제성의 원리지.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잡히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축약이니까 경제성의 원리지. 비읍과 히읗이 축약돼서 잡히다가 됐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집비둘기지. 집비둘기 할 때 앞에 비읍 안 울림 소리, 뒤에 비읍 안 울림 소리가 해서 된소리 됐지. 이건 된소리 되기니까 이거는 표현 효과의 원리지. 문제다 몇 번? 4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적용해서 푸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27번에 거기 보면 수의적 의문 변동이라고 했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의문의 변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 동일 조건 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무슨 변동이라고 하냐면 결정적 변동이라고 그래. 알겠지? 어떤 동일 조건에서 언제라도 반드시 일어나면 결정적 변동이고, 동일 조건 하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수의적 변동이라고 했지.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배웠을 텐데, 대체적 결정적 변동에 해당되는 것이 배운 적이 있잖아. 음비유구대. 시작. 음비유구대. 그래서 음절의 끝으로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유마, 국의 음화, 된소리 대기. 알겠죠? 이런 것들 다 뭐에 속한다? 결정적 변동에 속한다. 알겠지? 결정적 변동이라는 게 뭐라고요? 동일 조건 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거. 알겠죠? 그걸 결정적 변동. 근데 동일 조건 하에서도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 뭐가 있었어? 그것을 수의적 변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의적 변동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 그렇지. 양연사 불전. 양연사 불전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양연사 불전의 이 양이 뭐냐면 양수음화. 양수음화다. 그 다음에 연국의 음화다.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사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도 일어날 때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불규칙 용어. 불규칙 용어.
그 다음에 전설모마, 전설모마.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위적 변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좀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양수름만은 뭐냐? 양수름만은 양수름 아닌 것이 양수름의 영향을 받아 양수름 되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가운데 하나가 문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렇지? 문법이라는 단어가 미음과 비읍을 만나서 뭐가 만나는 거야? 미음, 쌍비읍 되는 거야. 양수름의 영향을 받아서 양수름 아닌 것이 양수름 미음 됐잖아. 그렇지? 이것을 양수노마. 그러면 이게 실제 표준 발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의 발음은 문법으로 나와야 맞는 거야. 알겠지? 근데 자칫 문법이라고 발음하면 이것이 양수름하다. 따라서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나왔지? 연국의 음악 있지? 영국의 영국의 아닌 것이 연국의 면을 받아 연금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감기 있지? 감기할 때 미음과 기억이 있다. 이 기억이 연국의 음이지. 우리가 배웠던 적, 자음, 우리가 우문책에 있지. 양치 경언후 파파마 비유 바다 가자 서해 모나리아. 이걸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기억이 연국의 음이야. 연국의 음에 영향을 받아서 양수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이응 플러스 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감기 관련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감기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아닌 거야. 뭐라고 해야 돼? 감기가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표준 발음이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지나친 자음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연국에만은 수위적 변동에 속한다. 평소 때는 말이지 감기라고 잘하다가 어떨 때는 감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수위적 변동이. 자, 사이수론상이 있지. 사이수론상도 동일 조건 속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기와가 있어. 기와 플러스 집이 있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전세가 있고 뭐가 있어? 집이 있어. 똑같으죠? 앞에 받침이 없고 지읒이 왔고 앞에 받침이 없고 지읒이 왔지? 그런데 위에 것을 뭐라고 읽어? 시작. 기와 집이라고 읽어? 기와 집이라고 읽어? 기와 집이라고 있지? 뒷수가 된수로 돼서 안 됐어. 된수로 안 됐지? 된수로 안 되니까 이때 우리는 된수로 안 되니까 이것도 시옷받쳐 붙이면 틀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기와 집이라고 그냥 적어야 돼. 근데 밑에 읽어봐. 시작. 전세 집이야, 전세 집이야. 전세 집으로 소리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된수로 발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 동일 조건인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수위적 변동을 하는 거야. 아십니까? 사이수란사도 무슨 변동? 수위적 변동이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 용어. 무슨 용어 나왔지? 불규칙 용어. 이것도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 문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서 뭘 묻는지 몰라하고 틀린 거 많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까 응용해서 된 문제야. 에?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 할 수 있겠죠. 잘 봐봐. 자, 이것이 있어. 우리가 여기 여러분 단어가 이제 묻다라는 말 있잖아. 그치? 묻다 형식은 땅에 묻다. 땅에 묻다도 있지만 질문하다 묻다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형태지. 그런데 똑같은 형태인데 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묻 플러스 어가 하면 뭐가 되지? 그는 땅에 묻어 할 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안 변하니까 뭐다? 규칙이라고 그래. 근데 이 경우는 물을 문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물을 문자 써놨지? 물을 문자 써놓은 똑같은 조건에서 어가 왔을 때 누구누구에게 물어본다 그러지. 물어본다. 물을 문자 물어본다. 자, 모음 앞에서 디귿이 니을로 바뀌었지? 똑같은 환경에서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잖아. 그래서 불규칙 용어는 수위적 변동에 속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보면 뭐가 나와? 으스대다 있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전설모마. 무슨 모마? 전설모마. 이러면 아까 모음과 관련해서 단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해가 이제 있어 없어? 키 크곤 할 때 키 위 크곤 세뇌 거봉 예사 있지? 그럴 때 키 위와 세뇌 얘는 다 전설모음이잖아. 생각나? 그렇게 전설모음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보면 으스대다. 자, 으스대다 이게 맞는 말이야. 으스대다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의시대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으라고 하는 것은 후설모음이지. 근데 이는 뭐야 나지? 전설모음이지. 자꾸 으스대다를 전설모음화 시켜서 의시대다라고 하는 경우 있다? 잘못된 거다 이거지. 알겠지? 뭐가 맞아? 으스대다가 맞는 말이고 의시대다는 틀리는 거다.
이것이 전설모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전자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자, 초시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7번. 알겠습니까? 27번은 방향식 그렇다. 그렇다면 의스되다는 의시되다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반기다는 방기다. 시작. 방기다. 기억에 열받아서 니은을 이응. 알겠죠? 연구계만 시키는 경우 있죠. 묻다는 물어대니까 불규칙 용언이고, 답은 4번. 4번은 자음동화 비음하지. 뒤에 니은에 열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만 된다. 알겠지? 누가 받는다를 갖다 박는다, 막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박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준이 그저 비음의 조건 속에서 받는다만 된다. 이거는 그래서 무슨 변동? 결정적 변동에 속하는 거. 문제는 몇 번? 4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비읍 구대는 결정적 변동, 양연사 불절은 수의적 변동. 됐나요? 이걸 알고 있었다면 27번은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결정적 변동과 수의적 변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좀 갖고 있어라. 알겠어요?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해볼까? 28번 보면 국외음화는 자음동화 현상이다. OX. 국외음화는 자음동화 현상이 아니었지. 디귿과 티읕이 모음에 열받아 지읒과 치읓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자음동화의 일종은 틀려요? 틀렸어. 1번 틀렸죠. 사이수련상 결정적 변동이 나가 뭐라고 했어? 수의적 변동이라고 했잖아. 생각나? 수의적 변동. 그렇다면 3번은 되어, 피어, 이요, 아니오는 대외적으로 되어, 피어, 이요, 아니오로 표준 인정하다. OX? 인정합니다. 이것을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자, 7번 적용해봐. 피어가 있어. 그렇지? 이가 나왔지. 이가 앞에 왔지. 아가 와서 이것의 표준 발음은 뭐냐면 피어라고 발음하기도 하기 원칙이야. 근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뭐야? 이가 뒤로 넘어가서 자꾸 뭐라고? 피어로 발음하지? 이것도 허용해 줬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봐봐. 피어로 발음할 때와 피여로 발음할 때 뭐가 편해? 피어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을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그래. 즉 이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뒤가 이 모음값을 갖는 거야. 알겠지? 이 반모음 위에다가 어가 만난 것이 여가 되거든.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라는 반모음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다. 시작. 야, 여, 요, 유, 예, 애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 반모음 이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 고기라는 말이 있어. 알겠지? 고기 할 때는 뭐죠? 뒤가 이가 있지. 이인데 이거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 고기가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근데 자꾸 이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괴기라는 사람이 있다. 알겠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 몸이 뒤에 있었지. 뒤 이 몸에 열받아서 앞에 오라는 후술몸이 왜라고 하는 전설몸 됐지. 왜라고 했잖아. 키 크건 세네금을 예사할 때 앞에가 전설, 뒤가 후설. 됐습니까? 그래서 후설모음했던 오가 전설모음 왜 됐지? 이것을 전설모음하라고 그래. 시작. 전설모음. 그리고 뒤에 이가 뒤에 있었다가 앞에 연을 줬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모음 역행동화. 시작. 이모음 역행동화. 알겠지? 뒤에서 연을 주면 뒤에 연을 줘서 앞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역행. 이거는 앞에 영향을 받아 뒤가 변했지. 그러니까 이모음 순행동화. 이건 이모음 순행동화, 이건 이모음 역행동화. 됐나요?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생각한다면 답을 해결할 수 있겠지.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오. 4번에 이거 알아도 4번에 수태지, 수탁, 수표가를 풀게 되는 것은 애타. 이거 히읗받침. 히읗받침 체언이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데 저기 봐봐요. 자, 수태지. 됐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3번에 보면 말이 잘못된 것이 있네. 피요, 이요, 아니요, 만이라고 있네. 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다. 이거 틀려? 내가 잘못 읽었어.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자, 이제 시작. 이것과 이거 둘 다 인정하다고 했지? 둘 다 있어. 그거 잘 읽어야겠다. 피요, 이요, 아니요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둘 다 인정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둘 다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어. 28번의 답은 그렇다면 3번도 틀렸어. 4번 봐봐. 수태지, 수탁, 수표라로 표기하는 것은 옛날 히읗받침 체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수태지에서 수태지, 원래 수나 암컷
수나 암컷은 히읗을 가지고 있는 체형이었어. 그래서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몇 번이다? 4번이라고 해야 된다. 알겠죠? 요거 기억해둬. 아까 내가 잘못 읽을 뻔 하는데 알겠지? 많이 들어가시면 틀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것을 P요, E요, 아니요도 표준말로 인정한다면 맞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많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몇 번을 한번 보냐면 여러분들 교재 33번 문제. 33번 문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니까 밑줄친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첫 번째 보면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다 있습니까? 한번 풀어봐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어머니를 갖다가 따라 시장에 갔다 있지. 자, 기본형이 뭐지? 기본형이 뭐야 나지? 따르다지. 따르. 그래서 따르다의 어가 따르에 모음을 쓰면 아가 하면 의가 탈락하니까 뭐가 된다. 시작. 따라가 되지. 그래서 의탈락 영원. 시작. 탈락 영원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의탈락 영원으로서 잘 나왔던 것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치담잠. 기억납니까? 치담잠. 그래서 치르다. 그 다음에 담그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잠그다 있죠. 이런 경우는 있어서 보면 치르 플러스 어가 오면 뭐가 된다? 의가 탈락해서 뭐가 되지? 치러가 되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담그 플러스 아가 왔을 때 자, 의가 탈락하니까 뭐가 된다? 다 같이? 담가가 되지. 알겠죠?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로 잠그 플러스 아가 왔을 때 잠가가 되는 거. 이것들을 우리는 탈락이라고 그래. 알겠지? 의탈락. 그래서 의탈락용으로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치담잠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도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잘못해서 시험을 치렀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알겠지? 치렀다가 아니고 또 김장을 담궜다 하면 틀리게 담궈라 하면 틀리는 거야. 기본이 담갔다. 그 다음에 잠궜다 하면 틀린다.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이번 번에 보면 부엌 있지. 부엌에서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때 부엌은 뭐로 되죠? 부엌은 부엌이 되지. 그래서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체. 시작. 교체. 그래서 우리가 교탈 축첨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좋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넉이지. 넉이라는 것은 뭐냐? 잘 알아도 넉은 이것이 소리가 뭐로 난다? 넉으로 나지. 그러니까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됐지. 이것을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 시작. 자음군 단순화. 자, 자음군 단순화는 뭐에 해당되느냐? 탈락에 해당된다. 그랬지? 자음군 단순화 뭐에 해당된다? 탈락. 그러니까 3번 역시 탈락이지. 이해하시겠어요? 4번 봅시다. 4번 보니까 그는 당대 세두가로 하늘에 나는 기본형 뭐지? 날다지. 날다인데 니은 앞에 니을 탈락됐지? 탈락. 그러니까 결국 1번은 의탈락, 3번은 자음군 단순화로서 탈락, 4번은 뭐가 탈락됐다? 시작. 니을이 탈락됐지. 그래서 하늘을 날다는 기본형에서 니은 탈락됐지? 그런 점에서 보면 33번에다 몇 번? 2번만 교체고 나머지는 탈락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걸 기억해둬야 돼. 가끔 이런 식의 문제 나와. 어떤 문제 나오냐면 자, 이런 식의 문제 나왔었죠. 어떤 문제냐면 다음 제시된 단어들 가운데 2개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겠지? 2개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 또는 다음 중에서 그 음운 변동의 과정을 옳게 설명한 거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자,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볼 때 뭘로 볼 때? 한 단어로 볼 때 이 단어에 나타난 의문의 변동을 설명해 보시오. 자, 첫 번째 적용되는 것은 뭐가 있어?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음절의 끝으로 기치기. 알겠지? 그러니까 티읕은 소리상 받침으로 올 수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된다? 시작.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받침 음절 다음에 뭐가 왔지? 니은이 받침 음절 이가 왔지?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받침 음절 다음에 이하여 가면 소리상 뭐가 쳐야 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됐지. 자, 니은 앞에 디귿이 왔지? 그럼 뭐가 적용된다? 비음어가 적용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난다? 밤열. 그래서 요것은 음끝이 적용됐고, 이것은 니은 첨가가 적용되고, 이것은 비음어지? 비음어. 동화와 관련되어 있잖아. 따라서 적어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반열이 되기까지 그 변화 가져갈 얘기하는 순서 음절의 끝으로 했겠지.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비음어. 이 세 개가 있다는 거. 정의됐죠?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더라. 이해됐나요? 참고해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봐봐. 칠판 좀 봐요. 자, 요 단어. 자,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을 설명하시오. 하면 뭐 해야 되지?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 있잖아요, 이거. 자, 시작. 어서 말하시오. 일단 디귿과 히읗에 축약이 일어나다. 축약 후 국외음악, 동화가 일어나죠. 국외음악. 축약 후 뭐다 하지? 국외음악. 국외음악은 뭐에 속한다? 일종의 동화에 속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되고, 이것과 이거 축약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율로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왔다로 생각해야 되겠지? 이 앞에 티읕이 치읓되는 거. 그래서 국외음악. 그래서 축약 후 동화가 일어난다. 축약 후 국외음악가 일어난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의문의 변다. 의문의 변동에 있어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거 교탈, 축척. 이 밖에도 이제 사두알, 사이술현상, 두음법칙,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화름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기억나요? 그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다 한다면 좀 힘드니까 그런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지요? 하나만 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34번 뒤에 34번 풀어본다. 시작. 풀어본 사람도 있고 안 풀어본 사람도 있어서 지금 내가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쭉쭉 풀어왔으면 좋겠을 텐데. 자, 34번 관련돼서 한번 다 풀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34번 관련돼서 한번 볼까요?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단어의 의문 변동 현상을 탐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거라겠죠. 이게 보기가 줬다. 이렇게 보기를 주어져서 문제 제시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수능형 문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지? 보기를 이해하고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만약에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사회수련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요 정도의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었겠죠. 생각납니까? 자, 그러면 그 뭐라고 나와서 보기 가운데 사회수련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회수련상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있지? 밑줄자. 사회수련상에는 분화에 따라서 의미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우리 사회수련상은 어떤 것이 있었죠? 조건을 갖다 얘기한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사회수련 조건, 사합, 안남아, 이하, 여요요.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회수련상, 사회소리, 현상의 어떤 조건은 이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조건 1이 있었고 조건 2가 있었지. 조건 1은 뭐가 있어? 반드시 합성어에서만 사회수련상이 일어난다. 알겠지? 사회수련상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합성어. 조건 1에 있어서는 뭐가 있지? 첫 번째, 울림소리 다음에 무슨 소리 다음에? 울림소리 다음에 그렇지. 안울림 애사소리가 올 때 그 안울림 애사소리가 된 소리가 되면 사회수련상이다. 생각납니까? 얘기했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 앞에가 모음음절이 나오고 뒤가 뭐가 왔을 때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 있죠? 니은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 왔을 때 뭐가 첨가되면? 그렇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에 사회수련상이라고 했지. 생각나? 그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세 번째는 무조건이지. 무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받침이 앞에 받침으로 끝났건 받침이 없건, 받침이 없으면 모음으로 끝났겠지.
이럴 때 뒤에가 뭐가 오면 이, 야, 여, 요, 유가 오면 소리상 뭐가 첨가되었다.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지. 이때를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 그 둘째입니다. 둘째, 합성어가 이루어질 때 사이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사이소 현상 무슨 변동이라고 했지? 수의적 변동. 셋째,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단어가 사이소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할 수 있겠죠? 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봅시다. 들길 있죠? 들길은 들과 뭐가 만났다? 길이 만났지. 그때 앞에 들길을 때 니을은 무슨 소리? 울림소리. 됩니까? 그리고 기억은 안 울릴 때 듣길 되니까 사이소로 일어났지. 1번은 거기 문항, 보기의 내용이 부합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2번 봐봐. 나머지 시옷도 의미를 분한 기를 갖지 않는다 있는데 요게 틀렸어. 아까 뭐였어? 사이쇼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 분할의 기를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 나무집. 시작. 나무집. 나무와 뭐가 만난다? 나무와 집이 만나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나무와 또 집이 있을 때 이거는데 어떨 때는 이것을 나무 집이라고 발음할 때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것을 나무 집이라고 발음할 때 있지. 그래 안 그래? 나무집 나무집. 그러면 이때 나무집을 할 때 그렇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때 사이쇼를 넣어줘야 된다. 알겠지? 근데 이것은 뒷수로가 단수로 안 됐으니까 어떻게 표기해야 돼? 나무집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시옷을 넣냐 안냐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되는 기능도 있는 것이 있어. 이 나무집은 나무로 지은 집. 시작. 통나무집 할 때 나무로 지은 집이고 나무집은 나무를 파는 집.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있더라. 내 말 좀 이해됩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봐봐. 이것도 또 있지. 머리라는 말이 있고 방이라는 말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머리방이 있는데 이것이 방으로 나느냐 빵으로 나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수 있어. 알겠습니까? 자, 머리방은 뭐에 닿지? 머리방은 큰 방에 딸린 작은 방. 알겠습니까? 큰 방에 딸린 위, 작은 방. 윗방이 그걸 머리방이라고 그래. 근데 뭐 머리방은 뭐 아니 잘못했는데 머리방은 잘못했어요. 머리방은 머리를 손질하는 방이 있지. 헤어숍 같은 거. 근데 머리빵은 있지. 머리빵. 야, 머리빵에 가자. 머리빵에 가자. 있지. 그때 이 빵은 큰 방에 딸린 작은 방이란 말이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머리방이라고 할 때와 머리빵이라고 할 때 다르지. 그럼 이건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냥 머리방이야. 알겠습니까? 머리방. 머리를 손질하는 방이야. 근데 이거는 머리빵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이 머리빵은 큰 방에 딸린 윗방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이시옷을 붙이냐 또 사이시옷이 일어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미 분화가 되죠. 그러므로 2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란 말이야. 그것은 나무집에 씌워서 의미를 분화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낫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참기름과 기와집은 사이시옷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그래?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이라고 그랬고 기와집 역시 기와집이 아니라 기와집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환경이지만 비빔밥이야 비빔밥이야. 그렇지? 그리고 볶음밥 있죠? 볶음밥은 어때? 볶음밥이라고 하지 않고 볶음밥. 시작. 볶음밥. 이건 그것도 해놔. 별 5개 해놔. 표준 발음으로 치면 잘 나왔어. 알겠지? 비빔밥 할 때는 밥인데 볶음밥 할 때는 밥을 가야 돼. 요거만 헷갈릴 수 있어. 자체 우리가 습관적으로 볶음밥 이렇게 하는데 다른데 볶음밥. 시작. 볶음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에 몇 번 나왔지? 2번. 이렇게 해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에 닿지? 형태론 파트. 자, 무슨 파트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태론 파트. 자, 형태론 파트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형태론 파트에서는 뭘 중요하고 했지? 형태론 파트에서는 형태소와 단어 있죠? 형태소와 단어인데 형태소 분석의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형태소 분석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품사 부별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세 번째는 단어 형성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단어 형성. 뭐 최근에 와서 하여튼 순차적으로 나왔으니까 뭐 의문의 변동이든 아니면 이런 형태수 분석의 문제든 품사 구별 문제든 단어 형성 과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은데, 형태수라는 것은 최소 의미 단위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의미 단위 뭐라고 한다? 형태수. 그때의 의미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도 있고 문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있지. 그럴 때 다 형태수로 나눠줘야 돼.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그렇죠? 1번에 보면 간다가 있다. 알겠지? 간다. 이 형태수가 몇 개인가? 간다 있잖아. 형태수 몇 개인가? 그 다음에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할 때 이 단어는 형태수가 몇 개인가? 3번 풋사과 할 때 이것은 형태수가 몇 개인가? 풋사과. 그다음에 이해됐습니까? 풋사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실 때 형태수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또 나는 노프르다. 노프르다는 형태수가 몇 개인가?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고, 하나 더 한다면 하늘을 나는, 하늘을 나눌 때 나는의 형태수를 분석하셔야 나올 수 있겠죠? 형태수 분석은 왜 하느냐?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형태수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 의미든 형식적 의미든 다 나눠줘야 돼. 그러면 자, 간다의 형태수 몇 개에 나왔지? 항상 기본형 원형으로도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뭐에 나왔지? 가다에다가 뭐다? 가다와 간다는 의미가 다르죠. 가다는 그냥 단순한 동작이지만 간다는 현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 니은, 다 몇 개? 세 개로 분석해야 된다. 됐습니까? 가까워졌다 몇 개입니까? 기본형 몇 개? 기본형 가깝다 해서 왔지? 가깝다 했다가 했다가 뭐가 됐다? 시작. 지 했다가 됐다가 다. 그래서 지 얻다를 축약해서 졌다가 된 거야. 그래서 항상 원형으로 돌려야 돼. 이것은 비읍 불기초용이기 때문에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가까워졌다가 된 거야. 내 말 알겠죠? 참고하면 되겠다. 자, 풋사과는 몇 개입니까? 이 말은 사과는 의미가 실제로 드러나지만 풋은 잘 안 드러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로부터 파생된 말이구나. 그러니까 풋 플러스 사과라고 분석해야겠지. 알겠지? 노프르다는 뭐가 다 드러나? 높다도 의미가 있고 푸르다도 의미가 있지. 이렇게 각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라고 하지. 합성. 그러니까 이거는 높에다가 푸르에다가 다가 만난 말. 됐습니까? 나는 뭐야 다시? 나는 하늘을 나는이라고 했지. 하늘 나는. 그러니까 기본이 뭐다? 날다지. 날다 했다. 뭐 만다? 느니 만다. 앞에 니을 탈락 원형을 밝혀줘야 돼. 알겠지? 이것이 다 뭐다? 형태에서 분석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36번 같은 문제도 나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 할 건 없겠고, 거기서 금방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 네, 아시겠죠?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 1번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 있어 없어? 이걸 형태에서 분석해봐. 여러분들 했어? 하나가 더. 자, 그거 하나만 해볼게. 자, 떠나갔던 배가 뭐라고 돼 있지?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돌아왔다. 자, 이걸 형태에서 분석하는 문제 나올 줄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 그러면 뭐에 나왔지? 떠나갔던 배. 이거 어떻게 할까? 가다 있지. 그러니까 다 보면 떠나 플러스 갔더는 뭐예요? 아직 들어가 있지? 됐지? 그 다음에 회상시제 던이 들어가 있잖아. 떠나갔던. 시작. 떠나갔던. 그 다음 뭐예요? 배 플러스 가지. 돌아오다는 건 돌아왔다는 거죠. 도 플러스 했다가 이 왔다는 뭐예요? 줄임말? 줄임말도 다 뭐야 돼? 원래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숫자를 갖다 헤아리면 될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까? 몇 개입니까? 이거 4개 했다가 2개, 6개 했다가 5개니까 11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내가 알겠지요? 그렇게 한 결과 문제답은 1번이 가장 많은 개수였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뭐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형태에서 분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것이 주의할 것만 써줄게. 형태에서 분석시 주의할 점.
혹시 문제가 나왔다면 형태에서 분석 시 주의사항. 알겠지? 형태에서 분석 주의사항은 뭘까? 일단 뭐냐면 잘 알아둬. 기억될 것은 뭐냐면 일단 사람 이름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알겠지? 사람 이름 뭘로 취급한다?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 알겠죠? 사람 이름. 두 번째는 뭐냐면 사이숏 있어 없어요? 사이숏 있죠? 이 사이숏은 형태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철수가 자 이거 하나 이거 한번 해봐. 이 문장 형태소 분석해봐. 혹시 모르잖아 나올라가. 철수가 촛불을 켰다. 있지? 이 문장의 형태소 분석해 보시오. 시작. 철수가 촛불을 켰다. 영준이가 해볼 거야? 철수가 뭘 켰다. 시작. 촛불을 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 사람 이름은 뭘로 취급한다고 했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고 했지. 따라서 이것은 철수 하나 이름으로 철수가 되겠죠. 자 촛불은 어떻게 나누겠어? 촛불은 일단 단어 중심으로 나눈다면 촛불을이겠지. 촛불은 또 어떻게 나눠야 돼? 초와 뭘로 나눌 수 있다? 불로 나누는데 특히 주의할 것은 이때의 사이숏은 의미에 관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의미가 있다 없다 없고 단지 뒷소리를 갖다 된소화시키는 기능상의 시옷일 뿐이야. 그래서 형태소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버젓하게 여기다 시옷 넣으면 틀린다고.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켰다는 뭐예요 줄임말? 키다. 키, 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사람 이름은 하나의 형태를 취급한다는 것과 사이숏은 형태소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둔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 몇 번 문제? 37번 문제를 기억하라고. 자, 37번 문제는 뭐에 초점 맞추냐면 이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자, 37번은 뭘 알고 있느냐. 시작. 이 형태를 알고 있느냐. 인정? 이 형태가 뭐였죠? 말로 설명해봐. 이 형태란. 이 형태란. 이 형태는 뭘 이 형태라고 그래? 그렇지요. 좋아. 상진이 좋아. 이 형태란 게 뭐냐면 뭐 문법적 기능은 동일한데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환경에 나오는 환경이죠. 여기다 써놓는다면 나오는 환경에 따라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 자,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뭐라고 기간다. 시작. 이 형태다. 그런 얘기. 알겠어요? 다시 한번.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 형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격조사에 뭐가 있지? 이가 있고 가가 있잖아. 이거 이 형태라고. 이와 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가 에서 뭐 서 있어 없어 있지? 나오는 환경에 따라. 이게 이 형태라고 그래.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 이것들은 이 형태지. 같은 자리에 나올 수 없지. 같은 자리에 나올 수 없잖아. 자, 목적조사도 마찬가지야. 을과 르르 있지. 같은 자리에 나올 수 없지. 그러나 문법적 기능은 다 동일하단 말이야. 이것을 이 형태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묻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 봐봐. 1번 봐봐. 그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는 주격조사지. 그러니까 밑에 봐봐. 무엇보다 그 일이 제일 어려웠다. 뭐가? 그 일이. 그러니까 주격조사지. 나오는 환경에 따라서 둘 다 문법적 기능은 똑같지. 주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모습이 다르지. 근데 2번 봐봐. 내가 먹을 밥이 어디 있어 할 때 먹을은 뭐가 돼? 관형사형 어미지. 용언의 어간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근데 밑에는
아빠가 차를 타고 왔다 할 차는 목적격 조사지. 어때요? 에? 뒤에 을과 앞에 두 번째 을은 각각의 문법적 기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이형태 예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다음 몇 번? 2번이다. 그런 식으로. 이형태라는 게 뭐라고요?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 형태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잡아 먹었다 할 때 연결음인데 앞에가 안돼 뒤도 아죠? 에? 자, 밑에는 뭡니까? 걸었는데 앞에 어가 뒤는 어죠? 그러니까 뭐다 진짜? 모습을 달려야지. 똑같은 문법적 기능하는데. 그래서 연결어미로서 쓰인 거 아니야? 연결어미인데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려야지. 아와 어로.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할 때는 목적격 조사. 물고기를 목적격 조사지. 그래서 이것도 문법적 기능이 동일한데 모습만 다르지? 이 형태. 그래서 이 형태라는 개념. 최근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이 형태는 다시 한번 정리해봐. 문법적 기능은 동일한데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이 형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형태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단어 형성 과정. 자, 단어 형성 과정에서 뭐가 있었지?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단일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지? 복합어가 있다. 자, 우리 오전 시간에도 좀 헷갈렸는데,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에는 뭐가 있지? 그렇지. 합성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파생어가 있다. 이게 구분이지. 그래서 하나의 어근으로 된 말을 단일어. 그렇죠? 합성어는 뭐가 난 말이야? 어근과 어근이 그랬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그랬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죠. 자, 또 합성어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합성어에서는 의미상 합성어. 뭐의 합성어? 의미상 합성어. 그 다음에 문법상 합성어로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대종용, 대종용. 그래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생각납니까? 그래서 합성되기 전에도 합성된 후에도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면 무슨 합성어? 대등합성어. 앞에 단어가 뒷단어를 수식하면 무슨 합성어 시작? 종속합성어. 생각나지? 이 종속을 다른 말로 유속이라고 하고 대등을 다른 말로 병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될 것 같아. 자, A와 B가 만나서 A와 B가 만나서 제3의 의미로 되는 걸 무슨 합성어? 융합합성어. 그래서 많이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예, 아버님은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할 때 춘추는 봄과 가을인데 여기서 뭐의 의미로 쓰였다? 나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제3의 의미로 바뀌지. 이것을 무슨 합성어? 융합합성어라고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요걸 알아두라고 했지.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감나무는 무슨 합성어일까? 감도 의미가 있고 나무도 의미가 있지. 그럼 무슨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 앞에 단어가 뒷 단어를 한정하지. 유속합성어. 알겠어요? 종속합성어가 된다. 생각납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는 거겠고. 만약에 앞뒤가 있다. 앞뒤가 안 맞아. 그럴 때는 앞과 뒤 그대로 의미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때 앞뒤는 병렬합성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다. 자, 문제는 이제 문법상 합성어죠. 문법상 합성어는 뭐가 있지? 통비통. 시작.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었죠. 이것에 대해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심화 문제. 알겠지? 예, 고등학교에 있어서 한 3학년 때의 그런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래서 우리 국어에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문장상 나오는 배열 순서 1차면 통사적, 1차자는 뭐다? 시작. 비통사적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 속에서 교재 17페이지 봐봐. 17페이지 보면 40분에 보기 나와 안 나와?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있지? 이렇게 설명해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냥 다음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를 찾아라,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때 있어. 그럴 때 거기 밑에 보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이 있어 없어? 밑에 보면 명사 플러스 명사,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주어 플러스 서술어, 목적 플러스 서술어, 본동사의 연결의미가 있다. 이면 통사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위배하면 뭐가 되는 거야?
통사적이 된다. 그럼 비통사적 유형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비통사적 유형 세 가지 말해봐. 시작. 비통사 합성 유형 세 가지. 그러면 용명, 용용, 부명이 있어. 용명, 용용, 부명.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비통사 합성 유형이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용언의 어간에 바로 뭐가 붙었다? 명사가 붙었으면 이것은 비통사 합성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언의 어간에다가 용언이 만나면 비통사적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 플러스 명사가 만나도 비통사적이야. 됐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용언의 어간에 뭐가 만난 말 시작. 명사가 만나서 비통사적이야. 대표적으로 뭐 이거 설명하자겠잖아. 그래서 늦은 봄 올 때, 늦은 봄 올 때 용언이 뭘 꾸미기 위해서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관형사, 어형,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된 채 이것이 용언의 어간 다음에 바로 봄이 왔지? 그럼 비통사적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용언이 왔을 때. 잘 보면 많이 했지? 높고 푸르다. 자, 높고 푸르다 할 때 높다라는 말과 푸르다라는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는 연결 어미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합성되는 과정에서 연결 어미가 생겼다 저렇게 높으다 됐다면 이건 비통사적이야. 됐습니까?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부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도 비통사적이라고 했지. 생각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거 많이 했잖아.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부슬부슬이라는 부사가 비라는 명사 뒤에 왔지. 근데 합성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어. 도치돼 가지고 부슬비, 비 앞에 버렸지. 그러면 비통사적이다. 이와 같은 비통사적 부사와 명사를 통한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 첫 번째 시작. 그렇지. 다 배웠잖아. 살짝 곰보인 척척 박사와 왈칵 선생이, 알겠지? 척척 박사 왈칵 선생이 헐떡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더니 부슬비가 내렸다. 생각나? 그러자 무슨 새가 울었어? 시작. 그렇지. 딱딱새와 촐랑새. 그 다음에 뭐 했지? 시작. 뻐꾹새가 울었다. 할 수 있죠? 이것도 다 뭐라고 했어? 원래가 새가 딱딱, 알겠죠? 새가 딱딱 찧었다. 알겠죠? 딱딱 소리가 났다. 그래서 딱딱이 새 뒤에 오지. 근데도 앞에 왔으니까 비통사적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부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비통사 합성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보니까 거기 봐봐. 일단 단어 형식 방식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몇 번 문제 일단 금방 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40번 문제 해결한다면 마와 소는 말과 소지. 합성되는 과정에서 니을이 탈락됐지만 이거는 합성되기 전이나 합성된 후에 그들의 뜻을 유지하고 있지. 병렬 합성어. 합성어지. 그러니까 합성어. 2번 같은 경우는 검버섯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통사적이지. 근데 검버섯은 검다와 소가 만났지. 아니 검다라네. 맞지? 검다와 버섯이 만났지. 근데 사실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은 버섯을 꾸밀 때 관형사의 어미가 필요하지. 그래서 원래는 검은 버섯인데 합성되는 과정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생겼댔지. 그러니까 비통사적이지. 3번은 해돋이. 자, 해돋이는 해가 돋다. 시작. 이거는 좀 더 알아야 되는데 해가 돋다. 해가 돋다가 만난 상태에서 재차 명사와 전미사 이가 만나서 된 거야. 그러면 이거 뭐야? 이 해돋은 해가 돋다. 주어 플러스 서술 되지. 명사 플러스 서술 되지. 그러니까 통사적이야. 통사적으로 합성된 후에 재차 파생된 거야. 그래서 자칫 몇 번 같은 문제 40번 있잖아. 40번을 자칫 통사적 합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답을 3번 하는 사람이 있어. 3번은 파생하고 나머지는 합성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여기서 초점은 통사적 합성어를 볼 수 없는 걸 찾는 문제야. 근데 3번 역시 파생어지만
해가 돋다 통사적 합성어가 재차 파생된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법을 갖다 볼 수 있는 거야. 자, 4번은 작은 집 올 때 작다와 집이 만났는데 뒤에 관형사의 어미 있어 없어? 어미가 생략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통사적이야. 그럼 다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런 거고. 거기 41번 같은 경우는 뭐야? 다 같이 볼 때 다음 중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을 가지는 거. 자, 그렇다면 생산성을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통사적 합성어는 생산성을 갖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생산성을 갖지 못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비통사적 합성어를 찾는 문제.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1번은 빈주 먹을 때 비다에 관형사에 닌 들어갔으니까 관형어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 통사적이지. 2번은 그런데 왈카서 나왔지? 아까 얘기했잖아. 물론 비통사적. 부사 플러스 명사니까 비통사적. 3번은 마주서다 할 때 마주가 부사야. 부사 플러스 서술어니까 통사적. 4번 금방 했던 거죠? 마수 또 나왔네. 통사적.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래서 41번에다 몇 번이다 시작? 2번이다.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하기 전에 38번 몇 번? 38번에 보니까 단어의 형성 방법에 공통성이 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보면 메아리 있습니까? 메아리는 메아리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없지. 메와 아리로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통사적. 통사적 잘못해. 단일어 시작.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지. 개나리 역시 마찬가지. 개나리도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야. 개나리. 먹었다 역시도 먹의 의미가 들어있죠. 이때 개나리는 뭐냐면 개나리는 두 가지가 있어. 사전 찾아보면 개나리는 나리과에 속하는 나리과에 속하는 걸 관련해서 개해서 이 개를 접두사로 봐서 파생으로 보는 것도 있고 관상용으로서 노란 꽃이 있지. 개나리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게 있는데 이때는 그 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습니까? 그래서 개나리는 여기서 하나의 어근으로 봐서 개나리다. 좀 문제 내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사전 찾아보면 개나리 두 가지 나온다고. 단위로 나올 때도 있고 파생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아십니까? 여기는 단위로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찾았는데 개나리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파생어야. 아십니까? 근데 그냥 개나리 써놨다면 이거는 단위로야. 알겠죠? 그래서 붙임표가 들어가 있으면 파생어 내지 합성어야. 아담 알겠죠? 사전 찾았을 때 이렇게 붙임표가 들어가 있으면 파생어 내지 합성어라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단위로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돼. 잠자리 있죠? 잠자리. 이 잠자리 그때 써라 옆에 있다. 곤충을 얘기하는 거야. 잠자리. 곤충을 말하는 잠자리는 뭐다? 단일어야. 근데 잠을 자는 자리 있어 없어? 잠자리 있지? 그때는 합성어야. 알겠어요? 내 말 좀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새롭다, 롭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파생됐지. 먹이다 할 때 이라는 말이 들어서 또한 파생됐지. 그 다음에 3번에 여기서 사랑하다, 하다 할 때 하다 붙었지. 드높다 할 때 드 붙었지. 각각 이것들이 접사야. 접사로서 파생됐으니까 파생어지. 다만 새롭다, 먹이다, 사랑하다는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전미 파생어. 시작. 전미 파생어다. 전미 사이에 파생됐지. 반면에 드높다는 접두사양 파생이다. 알겠죠? 혹시라도 질문 가운데 2번의 선지에서 단어의 형성 과정이 다른 걸 찾으라면 몇 번이야? 4번이야. 드높다는 접두 파생이고 나머지는 점이 파생이니까. 내 말 알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접사를 통해서 파생됐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순. 자, 서로 다른 단어가 만났지. 3회음을 나타냈지.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지금은 창과 방패 뜻으로 안 쓰이지. 그러니까 뭐다 하지? 융합합성어. 돌아가다도 돌다와 가다는 의미가 사라진 채 죽음의 의미지. 그러니까 융합합성어. 광음도 빛광자와 그늘음자가 만났지. 3회음이 나쳤지. 융합합성어. 이해됐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밤낮 같은 경우도 늘이라는 의미니까 밤과 낮의 의미가 없어졌지. 융합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죠. 다 공통성이 있지. 융합으로서 공통성이 있다. 4번은 소와 나무가 만났지. 이쪽에 유속합성어지. 유속. 앞에 따라 뒤 따라 한정했지. 돌다리 역시 다리를 갖다 한정하고 있지. 됐습니까? 그래서 유속합성어. 끝없다도 역시 없긴 없는데 끝이 없는 거지. 유속합성어. 그런데 주먹은 의미가 드러나지만 맨은 주먹이 드러나지 않지. 따라서 파생어지. 답은 몇 번? 4번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이해됐나요? 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좀 해둬야 할 것 같고, 문제를 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끔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42번 같은 문제. 몇 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42번 나와 안 나와요? 42번이나 43번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렇다면 43번 한번 풀어보자. 43번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에 보면 다음은 국어 사전에 수록된 막의 풀이다. 밑줄친 부분에 예시로 적절한 거 나왔잖아. 그러지? 그럴 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막이라는 뜻은 대체로 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거친, 품질이 낮은 뜻을 드러내는 접두사와 있어 없어요? 또는 닥치는 대로의 뜻. 세 번째로는 주저없이 함부로한 뜻을 갖고 있다. 나왔잖아. 그럼 거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걸 찾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밑줄친 부분이니까 밑줄친 부분에 예시어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 해당되는 거죠. 닥치는 대로. 있어 없어요? 닥치는 대로의 뜻을 갖고 있는 막을 찾아라는 얘기 아니야. 답은 몇 번이다? 시작. 막벌이죠. 닥치는 대로 버는 걸 막벌이라고 그래. 그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됐을 때 보면 거기에 막국수다, 그 다음 막담배다 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막고무신, 그런 의미도 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좀 품질이 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대체로 부르시겠죠. 그죠? 막국수 같은 경우랄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쓰는 것이 있죠. 주저없이 함부로 씻는 시이다. 그래서 막고무신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한번 한다면 이거 하나 기억해둬 봐. 거기에 보면 하나 더 써놓을까? 거기다가 그다 써놓기 바랍니다. 하나 써놔봐. 거기 세 번째 하나 써놔봐. 세 번째. 거기 주저없이 함부로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대표적으로 이 말들이 있어. 거기다 써놔봐. 막가다. 시작. 막가다. 지금 네가 막가자는 거야? 이런 말 있지? 그럴 때 막가다. 그 다음에 막살다. 있어 없어요? 있지? 막살다. 막살다. 막가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거기 세 번째 주저없이 함부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것도 하나 더 써놔봐. 네 번째 막과 관련해서 이 막이라는 말을 하나 했는데, 막이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어. 뭐다 있다? 시작. 마지막의 의미일 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 막차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때의 막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더 가져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43번에 있어서의 그런 막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해를 꼭 해놔. 알겠습니까? 사절차에서 그 이해를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형태소에서의 그런 형태소 분석의 문제와 그 다음에 단어에서는 단어 형성의 과정까지 좀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나만 여기는 언급이 안 됐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둬 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둬.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잘 봐봐. 칠판 주목해봐. 먹이다는 단어가 있어. 알겠죠? 뭐가 있다? 먹이다. 그 다음에 2번에 새롭다는 단어가 있어. 3번에 낮추다는 단어가 있어. 알겠죠? 4번에 학생답다라는 단어가 있어. 자, 여기서는 뭘 파졌냐면 전부 다 이 롭다, 추, 답다에서 전부 다 접사가 결합된 말이야.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먹이 어근이고 새가 어근이고 낫이 어근이고 학생이 어근이지.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접사 붙었지. 이건 전미사지. 전미사에는 두 가지가 있지. 뜻을 한정하거나 추가하는 한정적 접사와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가 있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지배적 접사라고 했지. 그렇다면 시험 문제 밑줄 찐 것 중 접사의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몇 번입니까? 밑줄 찐 것 중 접사의 성격이 다른 거. 1번 먹이다, 2번 새롭다 할 때 롭다, 3번에 낮추다 할 때 추, 4번에 학생답다 할 때 답다. 뭐가 있습니까? 접사의 성격이 다른 거. 몇 번? 시작. 지배적 접사라는 게 뭐라고 했어?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 그래서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를 얘기하면서 미음기 이 애계보 이히 로콘의 저까지 하다 이다 하이 하롭스럽다 현적 있잖아. 그걸 외우고 있다면 되겠죠. 나는 먹다는 동사지. 근데 먹이다 해도 동사잖아. 품사를 바뀌지 않지. 다만 사동적 의미만 추가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적 접사야.
그런데 2번 봐봐. 새가 관형사야. 근데 높다랑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회적 접사. 관형사가 뭐가 됐다? 형용사. 낮다 역시도 형용사지. 형용사인데 추라는 사동 접사가 붙어서 낮춘다. 되지? 그러니까 뭐가? 형용사가 동사가 된 거라고. 이 경우는 어떻게 돼? 학생이라는 명사가 답다가 돼서 형용사가 된 거지. 명사가 뭐다 됐다? 형용사가 된 거. 따라서 가끔은 전미사와 관련돼서 뭘 물어볼 수 있어? 지배적 접사인지 한정적 접사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하고 넘어가라.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른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했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왔던 품사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품사. 품사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있어? 품사 몇 페이지부터 있어? 19페이지 있죠? 품사부터 중요 문제 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